지금 저희가 그리운 메이 아줌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머가 메이 아줌마와 오브 아저씨와 함께 사는 동안 되게 사랑과 행복을 느꼈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책방지기들이 생각한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문장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51, 52쪽에 오브 아저씨는 메이 아줌마가 생전에 얼마나 훌륭한 아내였는지, 그리고 아저씨와 나에게 얼마나 상냥하게 대해주었는지 이야기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랐다. 아저씨가 굵직굵직한 일들을 이야기할 줄 알았으므로. 하지만 아저씨는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사소한 일만 골라서 이야기했다. 이 부분이 좋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랑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고 되게 큰 단어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메이 아줌마를 추억할 때 엄청 거대한 사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작은 일상의 추억을 얘기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나중에 어떤 삶을 좀 마무리해야 될 때 일생의 순간 중에 어떤 순간을 기억해야 될까라고 떠올리면 그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 그 가방을 메고 가던 자기 몸만한 가방을 메고 가던 그 뒷모습, 그리고 그 따뜻한 배를 조물락조물락 거리면서 잠들었던 그런 밤, 그리고 뭐 남편이 퇴근길에 뭐 포도 한 송이 사가지고 오던 그런 소박함, 네, 이런 날들을 기억할 것 같아서 정말 이 작은 일들이 정말 과연 작은 일들인가, 작은 일들이 작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랑과 행복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은 것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을 골라보았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저도 되게 그 사랑의 장면이 막 거대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장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26쪽에 오브 아저씨도 온종일 바람개비나 만지작거리는 해군 출신의 상위 군인이란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나도 몇 년 동안 이 집 저 집을 떠돌아다닌 고아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다. 아줌마는 아저씨와 나의 자랑이었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오브 아저씨와 서머는 밖에서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냥 약간 맨날 앉아서 바람개비나 적고 있는 상위 군인? 그리고 그냥 고아? 이런 식으로 되게 단편적으로 안 좋게 평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데 아줌마한테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오브 아저씨와 서머가 주체적으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건 다 그렇게 바라봐줬던 아주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오브 아저씨와 서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메이 아줌마의 사랑이 이 두 사람을 외부의 말로부터 작아지지 않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돈이나 물질적인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랑의 순간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이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머가 어린 시절에 그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이렇게 전전하잖아요. 전전하면서 우유도 마음껏 못 먹는 아이로 컸는데 그 눈치를 엄청 많이 보는 거죠. 메이 아줌마가 서머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는 사실 그 아이가 너무 주눅 들어있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이 아주머니와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서 서머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아이로 자라는 거죠. 학교에서 서머를 보고 되게 궁상맞게 옷을 입는다라고 되게 조롱하는 학생과 교사가 있는데도 서머는 되게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되게 확고한 사랑과 지지가 서머를 눈치 보는 아이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든 당당한 아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이로 바꿔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사랑과 지지가 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좀 했습니다. 여기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여기 있는 메이 아줌마와 오브 아저씨 그리고 서머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 가족이 확대되는 모습 중에 좀 클리터스도 합쳐지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서머와 이 서머의 가족과 그리고 이 클리터스가 관계 맺는 모습들이 너무 흥미로워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질문이 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뒷부분에 나왔던 부분에 125쪽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늙어서 너한테 많이 의지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도 마음 편하게 우리한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우리는 모두 가족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꼭 붙잡고 하나가 되었지. 그렇게 단순한 거였단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사실 93년도에 나온 거라서 사실 30년도 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시간이 느껴지는 작품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읽어보니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 작품 속에 나오는 가족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재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 아줌마, 오브 아저씨, 서머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혈연이 가족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족의 진짜 의미를 이들을 보면서 발견한 것 같아요. 저는 36쪽에 지금 메이 아줌마가 여기 있다면 나와 글리터스에게 말했을 것이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려는 것들은 꼭 붙잡으라고,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도록 태어났으니 서로 꼭 붙들라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메이 아줌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서머와 이 오브 아저씨만 있었다면 이들의 슬픔을 그 견뎌나가는 시간들이 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클리토스예요. 근데 저는 클리토스가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진을 수집하는 인물이었다는 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족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집단이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도 보면 클리터스나 서머, 오브 아저씨 모두 다 이 메이 아줌마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 얼마나 이 공동체 유지에 되게 필요한 역할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전 재훈님이 그 인상 깊은 구절을 낭독하기 전에 클리서스를 글리터스라고 발음하는 걸 보며 반짝이들이라는 말인가? 라고 속으로 낄낄거렸는데, 이것은 마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 가진 사이라는 의미입니까? 클리터스가 그 왜 반짝이 풀을 저희가 글리터라고 그러잖아요. 가족을 붙여주는 반짝이 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여기서 이렇게 놀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한다고요? 이야, 대단한데? 좀 회식의 표정 좀 보고 기쁘다. 반전했어, 반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글리터 풀 가지고 좋다. 이렇게 저희가 공통의 이야기를 가졌으니 우리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느님 말씀에 따르면 또 가족은 서로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를 돌보지는 않고 언제 비난을 하고 치고 들어갈까를 궁리하는 사이니 가족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3년 지나도 모호하니까 한 내년쯤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클리터스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너무 그들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누군가를 잃었다, 애도한다라고 하면 형식적인 절차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클리터스는 그것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이거든요. 저 53쪽을 보시면 메이 아줌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주머니와 아주머니 돌아가셨어요. 아저씨와 서머는 오히려 그 절차들에 묶여서 충분히 애도하지 못해요. 메이 아줌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저씨와 나는 그저 트레일러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몇 날 며칠이고 엉엉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짬도 없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교회에 다니거나 아이를 키울 때와 마찬가지로 친척이 죽어서 슬픔에 잠기는 시간도 정해진 틀에 따르기를 바란다. 그 아저씨와 서머가 클리터스 덕분에 이것저것 좌충우돌 그를 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아주머니를 보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무엇을 하건 옆에서 들어주는 클리터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애도가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클리터스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또 저의 지침, 책볼드. 저희가 지금 오늘 그리운 메이 아줌마를 갖고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되게 기쁜 순간 중에 하나가 이 얇지만 두꺼운 책을 만날 때거든요. 이 책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쉽게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되게 부담 없는 책인데, 이 책 안에 담겨 있는 거는 우리 삶에서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아름다운 소중한 것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하게 들고 있다. 네, 두 손으로 언젠가. 네.
독자님들께 이 기쁨과 아름다움을 이 책이 꼭 전해드리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